제 주변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근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주 많다는 거를. 예,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은 그래요. 사회복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아. 내 주변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이렇게 좋은 점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 공부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절하된다는 느낌이어야 해야 되나?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뭐 가사나 뭐 직장 이런 병행하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 분배를 잘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강의를 이제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겠다라든지 뭐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겠다 이런 거를 시간 분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직장을 작년에 이제 가을쯤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남편이 평생 교육사를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지금 당장 뭐 이 평생 교육사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나중에 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있지만 뭐 가사 일이 그렇게 사실 주부님들 되게 많은데 이제 뭐 가사 일을 그냥 뭐 꼼꼼하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공부를 할 때 설렁설렁하면 내가 그래도 투자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사일은 우선 이제 신랑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니까 내가 가사일은 조금 설렁설렁하고 공부를 조금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교육사도 어떤 이제 공부하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습을 나갔을 때 너무 이제 열의에 차신 분도 너무 많고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위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좌절도 하긴 했어요. 제 자신이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한테도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과연 이제 옳은 길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많이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이끌어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해야겠다. 내가 투자한 시간도 그리고 세월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깝지 않도록 또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지지해 주시는 분들보다는 좀 오히려 걱정하시고 네. 이거 해서 이제 요즘같이 경쟁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제 뭐 가게에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들 많이 보셨어요. 특히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도 다른 공부를 하길 원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평생교육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 두 분 설득하는 것도 지금 설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그랬고 또 제 아내도 물론 협조를 해줬지만 제가 집에 있어요. 건강 때문에 집에 있고 아내가 이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도 육아를 제가 좀 어느 정도 맡으면서 그 아내가 힘들어할 때나 이럴 때 그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저녁 때 퇴근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책상에 머리 박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글쎄 아내가 볼 때는 때로는 다 이해하면서도 좀 답답한 모습도 어쩌면 있었겠다 싶어요.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일 때 이 과정이 또 뭐 한두 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저를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같이 좀 해주시는 분들보다는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주변 분들 보면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되겠나 회의적인 눈으로 저를 많이 좀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니겠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지해 줘야만이 네. 이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 네. 마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가족들의 눈빛이나 때로는 그렇게 저한테 오는 그런 프레스가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죠. 내가 왜 이 과정을 입문을 했고 내가 이것을 마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려고 했던가 그때로 돌아가 봤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뭐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몇 군데 직장 생활하고 이제 건강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 또 이제 직업을 이렇게 구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의 직업이 아니라 네. 또 한 번의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는 날까지 내가 거기에 몸을 헌신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은 없어졌지만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네.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 지금까지 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갈 그 나의 길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해왔지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쭉 뭐 여러 가지 평생교육 관련된 그런 세미나 일도 했었고요. 또 출판사랄지 뭐 영어 학원 쭉 해왔던 일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육 관련 일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공교육보다는 이제 평생교육 관련 일. 네. 이거구나. 나도 모르게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그리고 성과도 냈었고 또 내가 하면서 보람도 찾았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됐죠. 내가 앞으로도 그럼 이쪽 일을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그럼 평생교육적으로 하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이수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네. 자격증 과정에 입문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변에 그런 어떤 뭐 동의랄지 격려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지지자가 되어주고 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촉진자가 되어주고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중요하죠. 어쨌든 그거를 딱 찾아내셨다는 것만도 되게 네. 큰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내가 지금 계속 추구해 왔던 게 뭐고 어떻게 보면 어떤 쪽으로 계속 일을 해오셨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석 및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단하세요. 그러게요. 예, 일이 없으니까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수강 등록부터 이 수강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루 사이에 후다닥 정말 그렇긴 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사회복지라는 거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 취직은 잘 안 되지만 뭐가 어떻고 각 직업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긴 한데 내가 나하고 좀 잘 맞고 그리고 꼭 취직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쪽을 배워서 뭘 하고 싶지는 또 않고 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도 분야가 많잖아요. 뭐 노인, 아동, 뭐 여성 되게 많은데 저는 공부를 시작하는 첫 그 스타트부터 어떻게 보면은 노인복지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노인복지 분야 관련 그런 시설이나 기관에서 네. 기회가 된다면 네. 그쪽으로 이제 근무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의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노인복지 분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더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더 배워본다든지 해서 계속 노인복지라는 이 가장 큰 길은 가지만 격가지로 좀 관련된 거를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저 자신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인성적으로도 아무래도 복지라는 분야가 네. 좀 그런 인성이나 아니면 좀 사회복지사의 태도나 윤리나 여러 가지 면이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하구님 어떠세요? 저는 앞으로의 네. 저는 우선 평생 교육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평생 교육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우선은 네.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제 지금 그 평생 교육사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이게 장학면허가 되는 게 아니야?라고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전이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할 때도 도전을 하는 거고, 어떤 이 공부를 해서 평생 교육사 뭐 보면은 내용이 평생 교육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 어떤 제가 이제 과제물을 쓸 때도 평생 교육사는 슈퍼맨이구나.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많이 하는. 그래서 평생 교육사의 그 역할이 저한테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제가 뭐 조금 늦은 나이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제가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했을 때는 열심히 네. 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노령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급속하고 빠르게 네.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처럼 어떤 이제 연령이 조금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도전이나 아니면 희망을 주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속한 사회나 또 기관에도 제가 어떤 저를 이제 채용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또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비전을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네. 그 간디 나의 교육 철학이라는 그 책,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그 당시 그 1920년대 그 인도가 아마 전쟁을 겪었었나 봐요. 전쟁을 겪고 나니까는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학교도 그런 다 건물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이제 없는데 그 아이들이 그 배우고 싶어하고 또 가르치려는 그 교사의 열망이 만나서 네. 그 나무 아래다가요 이렇게 나무 아래 이렇게 칠판을 걸고 네. 선생님은 나무까지 꺾어서 이렇게 교편 삼아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누대기 옷을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가지고 선생님 앞에 그 책 한 권 낡은 책 한 권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그 하는 현장을 이제 간디가 보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나서 이렇게 학교가 없이 이렇게 노상에서 나무 그늘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디의 그 어떤 교육 철학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게 장면인데요. 저는 거기서 평생 교육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참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가 나무 아래든지 또 그늘 다리 밑이든지 시원한 그늘만 있다면 그리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거기서 우리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작은 바람이라면 그
이런 이제 평생 교육을 이제 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후에 이제 해외 특히 이제 낙후된 그런 네.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제 3세계로 들어가서 평생 교육원을 설립해서 네. 그 아이들에게 그 공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 어떤 그 인간적인 교육, 소위 인간적인 교육을 좀 시켜주고 싶은,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런 작은 포부가 있습니다. 꿈이 크시. 작진 않은데요. 차근차근. 일단은 충분히 숙고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덥석 남이 하니까 네. 나도 자격증 하나 따볼까?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평생 교육사 아니면 뭐 보육교사, 뭐 사회복지사 이런 그 과정에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고 왜 하고 싶은가라고 좀 충분히 고민하고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네. 예,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뭐 이길 수 없고 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네. 없다.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역에서 꿈도 이루시고 네. 또 보람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주민등록증이다. 네.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 뭐 성인이면 모두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보니까 요즘에 뭐 다 하느라고 뭐 평생교육사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지만 이 평생교육은 뭐 평생교육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작든 크든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게 이제 평생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을 정말 이수하는 입장에서 이 평생교육사 과정 들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큰 보람을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저도 하고님하고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하지만 우선 이제 충분히 본인이 본인한테 맞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아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는 평생 교육 시대이고 평생 학습 시대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한 가지 직종에만 이렇게 어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거나 헌신하는 뭐 이런 부분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에 내가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갖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찾았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저는 이제 도전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이제 저와 함께 했던 직원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가 여기를 퇴사하기 전에 무언가를 공부를 해두어라. 그래야지 퇴사를 하고 나서 찾으면 너무 힘들다. 일하면서 무엇인가를 다른 거를 하기란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땐 그게 나중에 너한테 돌아온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한테 적용을 하고 있지만 물론 저는 이제 퇴사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 한 곳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찾았을 때는 도전을 하고 도전을 했을 때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칠 때까지 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도전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 저도 많이 망설였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어떻게 보면은 망설이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망설이고 이게 내가 지금 해도 될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니면은 뭐 더 나이 드신 분도 많이 하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내 나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나한테 맞을까 아니면 이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게 나한테 맞을까는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어쨌든 이게 내가 맞고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결정을 하신다면은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힘든 거지 결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 과정은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많고 또 같이 공부하는 학우님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그 힘든 부분도 같이 네. 교류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내가 1학기를 다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아니고 짧은 계획이었지만 멀게만 느껴지고 1학기라는 네. 과정이 근데 하다 보면은 또 한 단계 한 단계 또 뭐 튜터님이나 아니면 여기 담당자분이나 잘 어떻게 보면 안내를 잘 해주시잖아요. 네.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정말 등대처럼 해주시는 그거를 잘 따라가다 보면 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한 과정이 끝나 있고 또 이제 또 2학기라는 또 과정이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잘만 따라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내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뭐 시냇물이든지 강이든지 이렇게 좀 물이 있는데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라는 어떻게 보면 어떤 공부를 내가 시작했어요. 많이 망설이다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삶의 안주에 있고 그냥 이대로 그냥 괜찮아 나름 괜찮아 아니면 뭐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하다 말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많이 그런 생활 속에서 하다 가다라도 좀 어떤 공부를 시작하면은 그게 징검다리의 첫째 돌이 될 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복지라는 거를 지금 아직 과정은 마치지 않았지만 지금 2학기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은 욕심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이거를 마치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걸 더 배워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다음 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돌을 이렇게 밟지 않으면은 그 다음 돌은 생각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 점에서 어떤 거를 결정하고 공부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맞아요.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은 고수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하수가 아니라 고수다. 그리고 판소리 명창의 흥을 돋구어주는 북치는 고수다. 저한테는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한 내용이 다른 분야까지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을 내게 만든 징검다리의 첫 돌이 되었습니다.